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명인의 복귀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 벌써 화요일입니다. 시간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떠셨는지요? 오늘 체감지수가 아마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주 금요일부터 증시의 좀 특징이지 않나. 미국 지금 선물 모두 다 나쁘지 않은 측면인데 국내 증시도 그렇게 막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체감지수가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증시 상당 고점에 약간 부담감이 있는 모습이 한 3거래일 연속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빨리 좀 조정이 왔으면 하는 마음도 좀 생기고요. 아니면 이대로 2600선을 넘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알아볼 내용은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또 포트와 섹터는 또 어떻게 흐름을 이어갈지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양대 시장 먼저 점검하고 미국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나쁘지 않았고요. 약보합권 마무리됐습니다. 0.19. 지수는 좋았습니다. 2571포인트. 코스닥은 거의 보합권이었습니다. 0.05 마이너스 909포인트에 마감이 됐었는데 그 지수 특징 대비 먼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감 지수는 좋지 않았습니다. 상승 종목보다는 지수 하락률에 대비해서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그런 시장. 결국은 이유는 제한된 수급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부터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국내 증시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 미국 증시 모습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겠지만 쉽사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고점 상단인데 좀 기간 횡보 모습이죠. 여기가 좀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지만 결국은 원동력 부재죠. 좀 다른 말로 증시 상승 동력이 없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 기관 행보로 갔던 한 2주간의 모습을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 자리하고 있는 어떤 시황적 요소들이 뭐가 있냐. 우선은 긴축 다시 우려감이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실적.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미국 시장 자체도. 지금 은행주들 실적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가고 있는데 은행주들 실적 요번 주에도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등이 나옵니다만은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호조거든요. 단지 우리가 기다리는 게 은행주 실적은 아니죠. 기술주들 내지는 IT 실적 전반이 어떻느냐. 요거를 이제 좀 궁금해하죠. 이게 지금 투심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자, 미국 시장의 좀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 지난밤에 미국 시장의 좀 분봉으로 흐름을 좀 바꿔서 보죠. 이게 여러분들 한 3거래일 정도 흐름 모습입니다. 증시가 좀 올랐다가 기간 행보. 위로 못 가면 조정이죠. 조정. 다시 또 좀 올라가요. 다시 횡보. 그죠? 또 안 되니까 조정. 저점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약간. 지지를 좀 받고 있는데 다시 또 올랐습니다. 어제 모습도 이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3일간의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의 흐름에. 그러니까 미국 증시 흐름은 3일간 박스권 기간 행보를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결과물이고 이 기간 행보로 가고 있는 것이 상승으로 가기 위한 것이냐. 우리 증시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갈 때 못 가면 하락한다. 그죠? 어느 쪽이 맞는 거냐.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조정 가능성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락의 한 표를 좀 더 보고요. 그 이유가 이제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겠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이제 와서 인정을 미국 시장이 하고 있죠. 완벽한 침체다. 침체일까가 아니고 침체다.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성적표는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계속 등락 과정 되풀이하면서 이제 상단 돌파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면 저점 뚫고
내려와 버리겠죠. 그래서 조정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단지 지금도 국내 증시는 좀 보게 되면 우리 국내 증시도 볼 건데 그렇게 펀더멘탈이라든지 지수가 높은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참 우리가 오랫동안 못 넘었던 2,500선 돌파를 하고 나니 이제 여기가 오버슈팅인가? 요거를 지금 가늠하는 잣대인 것 같아요. 여기가. 야, 아무리 봐도 2,600선 단숨에 돌파는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2,600선을 돌파를 하려게 되면 지금 어찌됐건 2차 전지가 조금 그래도 조정은 받고 있지만 버티고 있거든요. 나중에 2차 전지를 좀 다룰 텐데 2차 전지의 수급은 뭐 아직까지는 수급 이동이 맞는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소재는 조심해야 되고 장비를 좀 봐라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가 수급 이동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장비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의 수급은 좀 떨어지지 않았죠. 제한적인 수급 내에서. 결국은 상단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도주들,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신재생, 제약바이오 이런 수급들이 막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자금을 보게 되면 뭐 거래대금은 둘째 치고 증시 자금을 보게 되면 지금 50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50조에서 53조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58조, 60조까지는 가야 돼요. 아직 자금 유입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증시 상단은 좀 막힐 거고 여기는 오버슈팅으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생각을 해도 우리가 기대감의 선반영이라고 해도 반도체 파트들이 1분기에 실적이 좋을 수는 뭐 없거든요. 그거는 인정을 딱 하고 우리가 1분기 뭐 매 좀 맞고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니까 1분기 매를 맞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겠죠. 재료 소멸이다. 다음 FOMC가 5월 3일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5월 3일인데 요때까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니까 제 주관적인 표현은 요때까지 박스권 장세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월 3일까지 재료가 소멸되기 전까지 어떤 재료냐? 실적에 대한 우려. 왜? 실적이 나오면 두들겨 맞으면 끝나는 거니까 이 박스권 장세가 좀 연출되지 않을까. 거의 4월 마지막 주에 그 코스피 대형 종목들 실적들이 다 나오거든요. 거의 뭐 SDI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나오는데 그러면 저는 끝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5월 3일 때 이제 이때가 핵심 포인트겠죠, 여러분들. 뭡니까? 참 긴축 강화 뭐 이런 이야기 할 것이냐? 저는 못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5월에 이거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5월에 금리 인상. 저는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한다고 보고요. 6월에도 저는 한다고 보는 쪽이에요. 이게 시장에 더 오히려 좋은 호재성 이슈를 갖다 줄 겁니다. 뭐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할애해서 할 텐데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물가하고 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데드 크로스가 돼야지만 피벗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죠? 5월, 6월에 금리를 조금 더 올려놓으면 지금 0.25 올린다고 하거든요. 올려놓으면 데드크로스가 더 빨리 발생되겠죠. 오히려 연준의 부담감을 저는 던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원래 초반에도 5월, 6월에는 베이비 스텝을 하겠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은행주 사태가 좀 터지고 시장이 막 어지러워지니까 야 혹시나 이제 긴축 완화 5월에 금리 인상 안 하는 거야?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금리 인상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도주 쪽에서 1분기 실적에 대한 매는 아직 맞지 않았다. 매 맞고 재료 소멸로 가게 되면 실적이 안 좋을 섹터들 1분기에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이런 종목들 기대감이 좀 더 반영되는 우위에 설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오늘은 뭐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대 지수를 우리 이렇게 보게 되면 종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양대 지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고점 상단에서 부담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증시 상단 허들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가지를 보겠죠. 하나는 뭐겠습니까? 눈치 보기. 그죠?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 어느 섹터는 이거 눈치를 좀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어지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제 조정으로 가냐? 그죠?
아니다 추가 상승으로 가냐. 이거를 이제 구분 지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섹터에서. 그죠? 요거를 이제 여기서 구분 짓는 거예요. 그죠? 이 섹터에 대한 그런 전망을 봐야 되겠죠. 자동차 섹터는 어떻게 될 것이고,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될 것이고, 2차 전지 섹터는 어떻게 될 것이다. 요걸 이제 좀 되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차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했는데 우선 대장주격인 현기차는 고지를 좀 눈앞에 두고 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20만 원 몇 번 찍고 강한 돌파는 안 됐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좀 다 아쉬워할 텐데 이런 거 보면 주식이 재밌습니다.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19만 9,900원까지 갑니까? 고점이. 진짜? 20만 원 못 갔습니다. 네, 엄연히 따지면 19만 9,900원. 찍고 좀 조종세거든요. 네, 결국은 오늘 이 자동차 파트 안에서 보게 되면 악재도 있었고요. 호재도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것을 해석의 문제인데, 그죠?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거냐. 자, 상하이 오늘 국제 모터쇼가 열렸습니다. 이벤트죠. 그죠? 오늘부터 열립니다. 언제까지? 27일까지. 이거는 여러분들 호재가 맞겠죠.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됐으니까. 악재 내용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오늘 악재 내용이 뭡니까? 오늘 IRA 배제죠. 뭐가 배제됐습니까? 현기차. 이게 좀 배제됐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들이 또 나올 거예요. 오늘 GV70이 지난번에는 그 보조금 혜택을 받았는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글쎄요, 뭐 IRA에 대해서 뭐 2차 전지 파트부터 신재생 파트까지 득을 받느냐 실을 받느냐 의견들이 분분한데 제가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미국을 위한 법안인 것 같고요. 과연 우리는 이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호재 이벤트와 오늘 악재 내용이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디가 좀 우위에 쓸 것이냐, 거시적인 관점은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차피 주식하면서 여러분들 소나기는 내립니다. 소나기는 내리니까 여기까지 다 신경 쓰고 가려고 하면 정상 못 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거시적인 관점을 좀 봐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벤트가 딱 있었는데 아침에 오전에 자동차 후발주자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오늘 움직인 종목들을 볼 텐데 첫 번째 센트럴 모텍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뭐 장대 윗골이 음봉이 섰습니다. 상승률은 엄청났습니다. 쫙 올라갔어요. 근데 호재 소식에서 악재 소식이 좀 전해지자마자 그냥 픽, 약간 동력이 상실된 느낌. 근데 주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질적으로 15,000원부터 20,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단숨에 뭐 30 몇 프로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뭐 끝까지 좀 흐름이 좋았던 한 종목 더 볼게요. 일단 SL. 여기도 좀 등락 과정이 있었어요. 오늘 31,000원 갔다가 뭐 33,500원 갔다가 좀 기관 행보 모습이 좀 크죠. 그 다음에 오늘 종가 마감이 가장 좀 아름답게 됐던 종목 3기 EV. 이것도 좀 관심권에 둬야 되는 종목인데 이제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호예수가 좀 있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필수 체크예요. 필수 체크. 필수 체크. 특히나 6개월짜리가 좀 문제가 됩니다. 6개월짜리가. 오늘 종가 마감은 아름답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려면 상하이 국제 모터쇼에 대한 이벤트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반영을 돼야 되겠죠. 거시적인 관점에서 드디어 이제 피해냐 수혜냐 이 부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증시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를 보면 뭐 2,560선에서 80선 왔다 갔다 하는데 조정 가능성을 답변부터 드리면 염두에 두고 있어요. 조정 가능성. 그런데 이 조정이 나왔을 때 자동차 파트는 어떨 것이냐 여기로 기결이 돼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 조정 움직임이 연출돼도 자동차 파트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제한될 것이다. 왜? 1분기 우리 1월, 2월, 3월 무역수지 1위고 1분기 실적도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에 비해서 선방했기 때문에 근거 이유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고민되죠. 자,
자, 오늘 준비를 이렇게 한 게, 자, 상기 EV는 아직 못 갔어요. 물론 보호 예수가 있지만 차트 모습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센트럴 모텍 한번 보죠.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솟았습니다. 그죠? 뭔가 이게 약간 느낌이 여러분들 이게 뭐 차트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차익 실현 느낌 약간 그렇죠. 여기는 약간 차익 실현 느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적 조정이 덜 나올 건데 눌림목 조정 나오는 여기 종목 공략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물론 안에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몇 가지만 좀 제시를 해드리면 오늘 자동차 조금만 할애를 더 하겠습니다. 뭐 한온 시스템이라든지 AUAP 이런 종목들 물론 자동차에 고질적인 병들이 있습니다. 실적과 영업이익률이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아직 좀 덜 올랐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관심권 영역에서 조정이 그러니까 다른데 예를 들어 10% 나온다. 그러면 저는 자동차는 5%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데는 좀 관심을 더 가져보자. 정리를 좀 해보고요. 자, 자동차는 거시적 관점에서 저는 뭐 IRA에서 뭐 단편적으로 GV70이 배제됐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현대 기아차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결국은 북미에 와서 미국에 와서 다 조립해라. 배터리도 미국에서 생산된 거 집어넣어라. 이 내용 같거든요.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으면 우리 시청자도 알고 있을 거고요. 현대기아차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현대기아차가 그 부분 때문에 매출액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감은 저는 적다고 보는 쪽입니다. 자, 우리 반도체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뭐 TSMC 뭐 우리 방송용으로 적합하지는 않지만 약간 찌라시 비슷한 루머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하겠죠.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삼성전자의 오늘 뭐 코스피라고 좀 칭해 보겠죠. 코스피 수급 1위 어디였느냐? 삼성전자였습니다. 가장 이번 달에 그래도 뭐 삼성전자가 제일 화려하지는 않지만 가장 화려한 수급을 자랑하는 종목 섹터 역시나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TSMC에서 이제 설비 투자 삭감 우려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뭐 설비 뭐 등등 감산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자,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죠? 감산. 딱 감산 이꼴 쓸 내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호재 인식. 지금까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네.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온 날 뭐 역대급 최악이었습니다. 실적. 그런데 그날 어떤 뉴스플로우가 나왔냐면 기억나실 겁니다. 감산.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시장은 오히려 그날 환호해버렸죠. 삼성전자의 저점이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TSMC에 대한 이런 뭐 삭감 루머들이 오늘 좀 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이미 노출된 악재라고 봅니다. TSMC니까 지금 설비 투자 감산 루머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 삼성전자의 수급도 아까 보셨지만 좋아졌지만 파운드리 가동률이 지금 80%에서 90%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어디? 4나노하고 5나노 올라갔어요. 이 선단 공정이죠. 뭐 올라간 이유는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수율이 이제 개선됐겠죠. 수율 개선. 이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파운드리 부분도 디램도 그렇고 랜드도 그렇고 앞으로 좋아질 건데 바닥 터널은 거의 다 좀 지났구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인식되는 게 삼성전자 이꼴 뭐죠? 여기 딱 표시해 보면 코스피인데 뭐 코스피 지수라고 보는 게 맞겠죠. 삼성전자가 이번 달 역대급 수급입니다. 좋은데 증시 상단으로 더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자 코스피를 2600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수급이 더 이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조금 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감도 좀 있습니다. 약간 좀 과열을 시키고 가지 않겠나. 오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그 쉽사리 선물 지수를 보시게 되면 끌어올릴 생각이 없나 봐요. 확실히
선물로 매도를 좀 하는 거 보니까 오늘도 4,200계약 정도 쳤는데 밑으로 하방으로 이런 거 봤을 때는 조정폭도 염두를 해야 됩니다. 단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증시 상단이 좀 막혀 있고 허들이 높기 때문에 단기 과열이지 이 단기 과열이 조정이 나온다 뭐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지 겁낼 필요는 없다. 반도체 섹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반도체 매매 투자 모두 유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기대치가 있는 종목들은 조정받을 때마다 조금 더 모아가고 내가 매매하는 쪽은 반도체가 조금 눌리겠구나 기다리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2차전지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2차전지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종목 하나 보시겠습니다. PNT 정도 먼저 좀 보고요. 요즘 장비가 요즘 좀 괜찮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는 수급의 이동, 수급 이동 포착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수급이 어디로 가고 있냐? 약간 소재에서 장비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NT가 뭐 2차전지 대장주라는 데는 장비 쪽에서는 반론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2차전지는 성장성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우리가 봤듯이 이 소재 파트는 극도로 조심해야 돼요. 극도로 조심. 지금 요즘 포스코 그룹주가 여러분들 철강으로 가지 않는 거라는 거 뭐 열형판 강판 가격 인상은 있었지만 가지 않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 자체에 여러분들 20일 동안 매도 금액이 3조입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네. 분명히 외국인들은 팔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재 파트들은 이 극도로 조심해야 되고 추격 매매를 좀 지양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수급의 이동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2차전지 장비로 강세입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이런 뉴스 있었습니다. 뭐 LG화학이 우리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MOU입니다. MOU 1조 2천억 정도 앞으로 투자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런 종목들 때문에 오늘 종목들이 좀 간 것 같아요. PNT가 움직이면서 후발주자들 뭐 윤성 FNC라든지 오늘 14% 올랐거든요. 이것도 이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확실하게 조금 고점 상단이기 때문에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코인테크가 좀 좋았어요. 코인테크가 좀 마감됐는데 여기도 좀 부담스러운 쪽. 안 오른 쪽에서 지금 접근 포인트를 찾아가는 게 맞고 오른쪽은 조정해서 확실하게 투자 관점으로 매집해 가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리오프닝 나왔는데 저에 대한 리오프닝은 변함이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리오프닝 해도 되겠습니까? 포트폴리오 분산 관점에서 괜찮습니다. 네. 리오프닝. 뭐 이거 다 하세요. 이거 방송 시간에 할애할 필요가 없어요. 네. 포트폴리오 분산 관점에서 한 종목 정도 넣어놓는 거 오케이입니다. 왜냐면 오늘 중국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조금 회복 조짐이 보이죠. 네,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파라다이스 차트 모습인데 뭐 오늘 4%도 좀 올랐어요. 조정 구간에서. 그리고 호텔신라 면세죠. 뭐 분위기 계속 좋습니다. 뭐 7만 원대부터 8만 6천 원까지 소리 소문 없이 가고 있어요. 그냥 자기 갈 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글로벌 경기가 바닥 터널을 지나가는 시그널이구나. 면세 종목, 뭐 카지노, 항공 뭐가 됐든 한 종목 정도 편제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매매는 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셔라. 리오프닝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명인의 해안입니다. 오늘 종목 자동차에 좀 할애를 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지수 조정 구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증시 상단이 좀 기간 횡보로 가는데 조정 가능성이 원래 증시란 게 그렇습니다. 갈 때 못 가면 조정을 받거든요.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제 구분 지어야 됩니다. 또 증시가 상단 고점이기 때문에 투자냐 매매냐. 매매하시는 분들은 현금 확보해야죠.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조정 구간에 추가 매수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워닝 시즌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를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실적만 가는 것도 안 되고요. 실적 플러스 기대감.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합하시면 돼요. 잡아갈 때. 실적 플러스 기대감 종목을 선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적 플러스 기대감이 어디가 가장 있느냐. 첫 번째 자동차, 두 번째 반도체, 세 번째 신재생, 네 번째 제약바이오, 그리고 다섯 번째 2차전지 장비를 유심 있게 봐보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후도
화목하게 보내시고 성공 투자하십시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